안녕하세요. 한국혈액암협회 정신건강 온라인 토크 콘서트 2024년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이라는 질병을 대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있으실 텐데요. 한국혈액암협회에서는 2024년 정신건강 온라인 토크 콘서트라는 시리즈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30 암 환자들의 고민과 걱정에 대해서 들어보고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누어 볼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해주실 서울 아산병원 정석훈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 정석훈입니다. 네, 주로 이제 암병원에서 암 환자 스트레스 클리닉, 수면장애 클리닉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 취업 준비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 투병 생활로 인한 공백기에 대한 질문이나 애인에게도 암 경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데요. 사실을 밝혀야 할까요? 제가 정말 암 환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까요? 누구에게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뭐 애인에게 밝혀야 네. 하냐, 직장에게 밝혀야 하냐,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괜찮은 건지 이런 네. 고민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암밍아웃 뭐 이렇게 또 용어를 쓰시기도 하고 하시는데요. 암 진단 받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암이 내가 걸렸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는 것 자체를 아무래도 좀 꺼리게 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족생활도 그렇고 나에 대한 정보를 알수록 상대방이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도 늘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암에 걸린 사실을 외부에다가 얘기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 자체는 회사에서도 내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를 잘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는 일단 형성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생활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좀 고민되는 지점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방금 답하시면서 사회적인 낙인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교수님 경험상 20대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회적인 낙인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직장 들어갈 때 내가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혹은 승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것 같고, 결혼을 앞두신 상황이라고 그러면 결혼 과정, 그리고 이제 뭐 연애를 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의 결혼 생활, 이런 것들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가 가장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교수님 환자분들이 이걸 사실은 저희가 항상 이게 흑백 논리는 아니잖아요. 뭐 맞습니다. 언제는 밝히고 언제는 밝히지 말고 정답이 있는 것들이 아닌데 네. 교수님이 그러면 환자들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뭐 사례라든가 네. 아니면은 흔히 말씀하시는 조언이라든가 네. 가이드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암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이냐, 어, 나를 잘 모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릴 이유는 당연히 없죠. 근데 네.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각별한 동료들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이제 가족이 될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 이런 분들께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 다만 이 내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주변인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한테까지 다 알게 만드는 거가 부담이 돼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잘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오, 하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일을 똑같이 배정을 받고 똑같이 힘든 일을 하면 암 환자인데 배려를 받지 못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밝혔을 때의 장점과 밝히지 않았을 때의 장점이 있는데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질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도 환자를 배려해줌이 필요하고 환자도 배려받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저희가 너무 그냥 밝히냐 안 밝히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사실은 너무 네,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게 교수님의 포인트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흑백 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밝혀야 되냐 아니냐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구한테 밝힐 거며 누구한테는 안 밝힐 거냐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네. 실제 환자분들이 내가 암 환자라는 거를 주변에서 몰랐으면 좋겠는데 힘든 일을 시키면 암 환자인데 배려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논의를 들어가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암 환자인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배려를 해줄 것이며 그렇죠. 네, 우리 알 수가 없지 점장이가 않습니까? 아닌데.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을 때는 모른 척 해주고 그렇죠. 내가 배려를 받고 싶을 때는 배려를 해주세요. 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알죠.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이제 환자들이 어려워하는 건 밝혀야 한다라는 건 아는데 네. 뭐 어떻게 첫 단어를 얘기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갑자기 상사한테 가서 저 암입니다. 이제 저는 회식에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네. 뭐 정서에도 그렇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도 내가 걸린 이 어려운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게 환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사라든지 주변 동료분들이 병원을 가는 시간을 빼준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순조롭게 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야 일을 좀 분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소통입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어느 그렇죠. 정도는 얘기를 좀 해서 내가 이런 일들은 조금 빼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런 일은 내가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 조금 네네. 열애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대신 딴 일을 하겠다. 네네.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결과적으로는 일의 조율인데 이 조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교수님 말씀 되게 중요하신 것 같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소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진단받을 때에 세웠던 치료 계획대도 모른 치료가 되지 않고 네. 예상하는 대로 질병이 가지도 않고 또 본인은 처음에는 이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게 편한 건 없잖아요. 저희가 뭐 좋은 소식이나 즐거운 것들은 항상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직장이라는 뭐 조직이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상사와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접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과 많이 사회적으로 달라지긴 했죠. 물론 여전히 각박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는 그런 그 인식이랄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네, 여전히 네, 네. 아직 갈 길이 그렇죠, 멀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겁을 내고 얘기를 안 하시고 끙끙 앓고 혼자 해결하고 이러기보다는 네, 네. 그래도 주변에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율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회사랄까 사회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용인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냐 이 부분이 전제 조건이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얘기를 하고 또 하나하나 겪고 해결하고 이러면서 또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겠죠. 저희가 이런 토크쇼를 함으로써 또 이런 조건들이 조금 더 더 완화되지 않을까요? 좋아지겠죠. 저희가 네. 이제 바라는 희망은 사실 이제 교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알아야 배려할 수 있다. 내가 꼭 누구에게나 밝힐 필요는 없지만 나의 치료를 함에 있어서 혹은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는 공유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암 진단 전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암을 진단받고 모든 것이 중단되었는데요. 치료가 종료된 후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만 암에 걸렸던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과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저희 또 이제 20대 암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사실 20대, 30대는 저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찍느라고 이제 이런 좀 머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미용실에 저 말고 전부 다 신부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20대, 30대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벤트 세 가지가 있는 시기입니다. 우선 학업에 대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취업이 있고, 세 번째는 결혼이라는 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3대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 20, 30대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은 앞에 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말 이 질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혹은 그걸 유지하는 게 맞느냐,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답일까요? 사실 저희는 정답을 알려드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아니요를 알려드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 교수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취업이나 학업이나 결혼에 대해서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한번 돌려보면요. 우리가 암이 걸린 상황 자체가 학업, 취업, 그리고 결혼, 장애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이 질병 중에 그럼 장애가 되지 않는 질병이 또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 질병 중에 그렇죠. 상당 부분의 좀 큰 질병들은 대부분 장애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골절이 심하게 됐다. 이런 것도 당장 일들이 늦춰지고 공부하는데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 자체는 대부분 장애가 되는데 문제는 이 질병이라는 개념을 예전에는 우리가 암을 선고라고 불렀었어요. 이 선고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부정적인 그렇죠. 그런 게 좀 돼 있죠. 끝이다. 끝이다. 이런 게 돼 끝이다. 있죠. 요즘은 이제 진단이라고 그러지 선고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과 다르게 암에 걸리고 치료를 받는 과정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이 아니라 만성질환처럼 맞습니다. 계속 교수님. 관리해 간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파혼을 한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다 힘드신 건 맞는데 정말 힘드신 분들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어린 분들. 그렇죠. 네. 네. 당장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이제 막 한참 크고 있는데 더 많은 갑자기 고민이 네, 있죠. 더 많은 고민이 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혼을 못한 상황에 암이 걸렸다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암이 걸린 것 자체가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죠. 불편한 그렇죠. 거지. 이 결혼이라는 이슈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해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이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또 지지를 받지 못한다. 남편의 지지 혹은 뭐 부인의 지지, 가족들의 지지를 잘 받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이게 그저 보면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 돼야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죠. 엄마라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치료를 받는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무균실에 입시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전화 오고 애가 뭐 맞아요. 넘어졌는데 열이 나는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또 뭐 돈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주변에서 딴 연락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네.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네. 컨트롤 안 되는 게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그렇죠. 컨트롤이 잘 네. 되면 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세우죠. 부모님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분들을 맞아요. 활용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결국 그래서 학업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 이슈를 잘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변의 지지를 잘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약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거 자체가 진입 장벽이라기보다는 그걸 넘더라도 또 다른 이슈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가서 승진하는 문제, 일하는 문제, 업무 문제, 그렇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 나눴듯이 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네. 이런 이슈가 또 있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즘은.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학업, 취직, 결혼 다 중요한 이슈인데 이 이슈는 그냥 하나의 허들이고요. 허들을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허들이 또 맞아요. 계속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허들에서 너무 이렇게 크게 허들을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어떤 질병이 옴으로써 네. 너무나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20대나 30대 또 사실은 꼭 이게 연령에 제한된 이슈는 아니고 우리가 질병을 바라볼 때 질병의 자체에 너무 모든 삶의 의미를 두면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내 생활을 할 때 나의 역할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학업이든 네. 결혼이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당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치료를 마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혹은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대안이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젊은 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어떤 저희 30대 암 환자가 그랬더니 자기는 수능 이후 최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라고 네.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20, 30대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치료가 잘 돼도 치료가 끝나도 거기에서 되게 벗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이게 또 돌아오면 시작 돌아오고, 어떡할까? 내가 정말 괜찮나? 예를 들면은,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다시 공부를 해도 되나? 뭐, 그러면 이제 다른, 예전처럼 뭐, 심지어 뭐, 운동을 해도 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그래서 아직 치료가 끝났지만 이 질병에서 본인의 마음이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한 40대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 그렇죠. 평균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80세, 90세 이렇게 사시잖아요. 요즘 세 자리도 네. 많이 가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배가 늘었어요. 아. 삶의 기간이 2배가 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우리가 한 뭐 20대쯤 뭐 장원급제하고 뭐 이랬다 그러면 2배라고 그러면 40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갈 날은 2배가 늘었는데 똑같은 시기에 모든 거를 예전과 똑같이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간이 아직까지 충분히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20대 때 이걸 해결 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걸 크게 받아들인다. 또 우리나라는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꼭 남이 갈 때 이걸 같이 해야 가야 되고 되는, 네. 뭐 마치 남보다 늦게 가면 큰일 나고 네.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내가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아프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으면 되는데 그렇죠. 넘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거죠. 내가 넘어졌구나.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데 근데 왜 내가 넘어져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힘든 거는 불확실한 걸 견디는 게 가장 힘듭니다. 확실하면 다 견딥니다. 암 치료를 받아서 100% 낫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견뎌요. 맞아요. 예. 절대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면 맞아요. 아예 그냥 포기를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힘든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다 견뎌요. 예측이라고 하는 거가 예측이 잘 안 되는 거를 예측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게 확률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호전될 확률이 뭐 50%다. 네. 그 얘기는 내가 이 50%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사실 그 수치 속에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뭔가 명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법인 거거든요. 환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확률인 것 같아요. 예, 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불확실한 게 원래 사실이고 이 불확실한 걸 견디는 게 원래 힘든 건데 이 불확실한 거를 내가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건 스트레스, 이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방법을 그렇죠. 본인이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이 불확실한 거를 잘 받아들이고 확실한 것으로 잘 이렇게 끌고 가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능력은 어떻게 키우나요, 교수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뭐 성격적으로도 물론 뭐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아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일 것도 좀 있는데 네네네네. 또 하나는 사회적 지지도 있죠. 그럼요. 사회적 예, 지지 주변 너무너무 지지도 중요합니다. 예, 주변 지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들의 지지.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오늘 병원 간다고 그랬더니 오늘 왜 가냐라고 물어보면 지지를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상입니다. 마상 마상. 받죠. 네. 오늘 원래 병원 가는 검진 날이잖아라고 하면은 미안 까먹었어.
굉장히 이게 상처받는 말이거든요. 사실 미리 챙겨줘야 미리 되는 챙겨줘야 거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스케줄을 다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오늘 뭐 회사에서 뭘 할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엄마가 오늘 친구를 누구 만날지, 우리도 스케줄 다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 스케줄을 미리 고지를 해주고 알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가 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얘기를 했는데 잘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그렇죠, 되면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그리고 그날 뭐가 있었고, 네, 그날 네. 뭐가 있어. 네. 그래서 미리 스케줄을 잡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날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조율을 할 필요. 이것도 소통인데 결국 그렇죠. 네, 지지라는 그렇죠. 것도 결국 소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친숙성. 우리가 그 대장암 환자분들은 장루를 하시는데요. 그렇죠. 일부. 네, 일부 이제 장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동의서도 받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수술대에서 눈을 딱 떴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루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네, 맞아요, 친숙하지 맞아요. 않은 일인 거죠. 맞아요. 우리 원래 항문이란 장기가 여기에 원래 있었다 그러면 친숙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자체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맞아요.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내가 이 머릿속에서 좀 더 확실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갈 것이냐. 네. 지지를 얼마나 이렇게 이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통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이냐. 덧붙여서 내가 이 모든 거를 얼마만큼의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느냐. 이런 네. 것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네.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그 암 경험자, 20대 경험자가 있는데 그 경험자가 그 장루를 장루. 하고 네네. 있는 네. 경험자가 이제 유튜브에 자기의 네네. 생활을 올리는데 본인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장루 때문에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남과 만나는 것도 피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이런 트레이너를 하고 이렇게 한 계기가 뭐였냐면, 그래, 남들은 24시간을 하루로 사는 걸 나는 그러면 이제 장루를 하면 사실은 24시간 내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이러는 네. 과정을. 그래, 나의 하루는 18시간이다. 라고 정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난 남보다 너무 제약이 많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러면은 요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관리할 것인가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본인 스스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제를 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면 본인이 직업을 구할 때 나는 남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못하지만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집중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소통을 하고 조절을 해서 굉장히 남에게도 모범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또 그걸 성취했을 때 굉장히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또 다 드러내고 하는 게 본인 성격에 안 맞으면 맞을 수도 정답은 있죠.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본인 스스로 너무나 이 자체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또 그거를 너무 과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교수님의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치료로 인해 외모 변화가 큰데요. 회사 동료들이 전부 저의 외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회사 생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장루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장루 외에도 이게 암 치료를 받으면 네. 머리카락도 빠지고 맞습니다. 뭐 네. 다시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장기도 수술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여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슴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또 다른 여성암 중에 부종이 생겨서 뭐 팔이 커진다거나 뭐 신체형이 변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 뭐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20, 30대는 더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로 인한 변화를 다들 이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일예로 저는 미국에서 원래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저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미국은 아나운서도 항암 치료 받을 때 머리카락 없어도 대머리로 네네. 진행하고 그게 오히려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말리시더라고요. 너 난리 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암 환자처럼 보이지 않기. 오히려 오히려 숨기기. 어떻게 네. 하면 환자처럼 음, 보이지 네. 않느냐라는 그런 외모 관리 교육을 했거든요. 반대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교수님 네.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네. 궁금합니다. 뭐 힘들어 하시는 걸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처럼 머리가 빠진 사람들은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모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사회적인 환경도 좀 있지만 외모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크게 고민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그래도 멋져 보인다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건 일단 나거든요. 아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받아들이면 되겠죠? 아, 그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그럼 네, 그렇죠.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아, 주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을 아, 받아들이는 네, 게 제일 힘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가 이제 포커스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이유는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흐르기 아,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대머리는 네, 네. 머리가 없으면 여성스럽지 않다. 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러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니까. 아, 네.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좀 줄어야 됩니다. 제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코끼리? 코끼리가 떠오르죠. 네, 네. 코끼리.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끼리가 떠올라요. 코끼리 생각을 안 하려면 사자 떠올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내가 이런 외모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내가 이 생각 안 해야지라고 열심히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예, 누워서 저도 밤에 바로 네. 교수님께 교수님이 예.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니까 바로 코끼리를 생각했습니다. 누워서 네. 이불킥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아,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근데 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네. 생각을 또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코끼리를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사자를 떠올리고 계셔야 돼요. 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을 밀어낼 수 있게끔 자꾸 반복적으로 딴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군요.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딴 생각 해보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또 난다. 생각이 나고 네네.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 그거 어떡하나요? 네. 여러분들 TV 보실 때 TV 아, 틀었는데 채널을 TV 틀었는데 아. 귀신 영화 나오면 보세요? 아니면 돌리세요? 전 돌립니다. 돌리잖아요. 근데 돌렸는데 또 귀신 영화 나와요. 그럼 또 돌리죠. 또 돌려야죠. 아. 반복해야죠. 에너지가 들어요. 아. 그냥 한 번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반복해서 학습이 필요하군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처음엔 길이 없었어요. 길이 네. 없었는데 뭐 토끼가 지나가고 여우가 따라가고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생겼어요. 네네. 근데 그 길 끝이 낭떠러지로 연결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막고 돌을 이고 지고 날라서 계단을 만들어서 길을 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더 힘들어요. 이 생각된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꾸 집중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열심히 하고 반복하시고 훈련이 좀 필요해요. 딴 생각을 하는 방법 중에 뭐 운동이나 뭐 네. 이런 다른 걸 하는 것도 도움이 좋습니다. 되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운동하고 등산하시는데 네네. 등산하러 올라가시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요. 아, 내가 등산하러 올라가면서 나 머리가 산을 이런데 타면서 계속 산을 타면서, 나도 뭐 이런데, 네, 회사에서 내가 이랬는데 아. 뭐 누가 배려도 안 해주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아. 등산을 하러 가요. 그럼- 그건 등산하러 간 게 아니죠. 생각하러, 가죠. 그럼 그냥, 생각을 하러 가신 거예요. 등산하러 갔으면 바람을 쐬고 공기를 느끼고 물소리를 듣고 새소리 듣고 등산을 하셔야죠. 우리가 사실 그런 거에 집중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잘 있는 안 것 돼 같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답답하고 그러면 산에 가고 산책을 하고 하는데 걸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생각을 하면서 하죠. 네. 마치 그걸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갔다 오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등산하러 가셔야 되는데 생각하러 가신 거예요. 네, 그럼 등산을 할 때는 사실은 나무를 보고 그렇죠. 뭐 아니면은 바람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뭐 딴 예를 생각을 들면 딴 해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네. 저도 오늘 교수님 네.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좀 빨리 내려서 그대로 밀고 가는 거. 네, 이걸 네, 보통 네. 우리가 생각이 깊다라고 얘기를 아, 하죠. 그래요? 네.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은 거는 생각이 많은 거지
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을 여러 개를 하는 여러 거죠. 가지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굴리는 거죠. 어. 부정적인 생각,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내 결혼에 관련된 것들, 젊은 시절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 이걸 머릿속에서 나는 앞으로 어떡하지라고 계속 머릿속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아, 네. 내가 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을. 그래서 뭐 맞아요, 진단받고 맞아요. 치료하면서 결혼을 하고 맞아요, 일을 맞아요. 하고 앞으로 맞아요. 난 어떻게 살지? 맞아요. 이걸 영화를 만들어서 또 걱정을 해서. 걱정이 걱정을 낳는 그렇죠. 네. 거죠. 그거를 머릿속에서 틀어놓는 거는 그건 생각이 깊은 게 아니라 생각이 많은 거죠. 아, 그럼 교수님은 생각이 많은 거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별로 않는다. 도움이 되잖아요. 생각이 깊은 건 멋진데 네. 생각이 많은 거는 나만 힘들어요. 이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가 있나요? 팁을. 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이. 내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화를 시키는 아, 겁니다. 나를 객관화. 네, 아, 그렇게 고민하지 마.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라면 오, 보나마나 하나하나 넘기면 된다.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라. 말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네.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음. 하는데 내 스스로한테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보통 친구들 반응이 뭐 네가 뭐 이 상황이 안 돼서 모른다라든지 맞아요, 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 우리는 좀 답답하면서도 그래도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잖아요. 맞아요.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다독이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정작 내 나한테는 안 해요. 스스로 네. 다독이고 설득하는 게 그 작업을 필요한 정작 거군요. 나한테는 안 해요. 네. 그런 거는 뭐 생각을 하고 또 안 되면 글쓰기 같은 것도 글쓰기도 도움이 좋을 것 되나요? 같고요. 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하여튼 가장 좋은 거는 딴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나를 자꾸 다독이고 그냥 한 발 한 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 나를 객관화해가지고 나를 조금 더 올바른 네. 길로 음. 옮겨주는 거군요. 네. 아마 딴 사람이 애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린애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울면서 안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괜찮아 그렇죠. 일어나 또 가면 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아이고 바보 같은 게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냐. 잘 안 그러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고 해서 야 이게 너는 이제 평생 못 일어나 네, 이런 말은 그러니까 하지 아니잖아요. 않잖아요. 네네. 그냥 뭐 괜찮아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내 스스로 걱정하는 게 문제다. 이게 객관화해서 딴 사람의 문제라 그러면은 잘 넘길 수 있게 우리가 조언도 해주고 설득도 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문제다. 저희 셀프 코칭. 그렇죠. 네. 나를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딴 생각을 많이 좀 하시고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고 사자 사자를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네. 사자를 생각하고 계시고 네. 생각을 반복하는 거는 공포 영화 틀어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근데 무섭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끄셔야죠. 채널을 바꾸시거나 딴 걸 보셔야죠. 자꾸. 네, 저희 머리에 마음에 혹은 뇌의 스위치를 부정적인 스위치는 끄고 네. 저기 좀 더 긍정적인 스위치를 켜는 그런 습관이 좀 삶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원래 30분에 준비를 했는데 교수님과 막 말을 하면서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 암 환자, 암 경험자에게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혹시 마지막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힘든 과정이고 아무도 겪지 못한 그 길을 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나 혼자 이런 일을 겪는 것 같고 많이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좌절도 하실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허들은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내 앞에 지금 이 허들을 하나 통과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도 어차피 아니고 이거 하나 못 넘었다고 해서 나머지 허들들을 못 넘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허들 하다 보면 하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머지 다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죠. 하나하나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덜 하시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자꾸 딴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시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딴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딴 생각으로 밀어 넣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암보다 삶을 생각하는 네. 그런 조금 저희 암 경험자, 암 환자 20, 30대 젊은 환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정신건강 콘서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